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지 운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짐승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크게 활동하지 않고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근육의 양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활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 많은 면에서 다른 짐승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운동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데 참 운동도 잘 안 됩니다. 뭐 하나 뜻대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한 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즉 인구 소모량과 인구 역할량 또 인구의 일위양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그 유튜버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내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서 또 즉흥적으로 떠들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부분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나의 능력에서 나의 레이더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황당한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는데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다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시간이 없다. 공청회를 하고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법을 수정을 하고 만들고 집행하고 뭐 인원을 배치하고 뭐 자금을 집행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 문제를 정말로 벼락에 콩고 먹듯이 손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20년 후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 세대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람들은 얘기를 잘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과연 나이,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 과연 몇 년인가입니다. 일을 정열적으로 하고 일을 맡겨놓으면 안심을 놓고 저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자기 책임을 다할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나이가 과연 얼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생에 있어서 이러한 일에다가 소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지금 우리나라가 80을 넘어가지고 평균 연령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업에서 사람의 정열적으로 쓸 수 있으며 저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책임을 다할 거야 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과연 정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과연 몇 년을 과연 우리가 하느냐는 겁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인가. 그리고 과연 그런 나이의 연수는 몇 년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없는 교육을 하고 수없는 분야를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자기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쓰고, 그 중에서 과연 몇 년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열적인 나이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5년밖에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15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 그거밖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거밖에 안 돼?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30년을 근무하는데 왜 그렇게 못해? 물론 뭐 요즘 공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은 30년 근무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40세만 돼도 벌써 명예퇴직 당하고 희망퇴직 당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30년을 근무할 수 있는 직장도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사는 잘 하겠지요. 국가에서 세금 주니까 부도날 리도 없고 돈 뗄 리도 없고 뭐 참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뭐 할 일은 많지요. 그러나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지 서비스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창출하고 재화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돈으로 연결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서 합니다. 즉 기업은 바로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행, 병원, 뭐 공무원, 뭐 사무직,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사무직 같은 것은 교육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업입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은 돈을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창출하고 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합니다. 즉 돈이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만약에 참 자기가 정말로 잘하고 안정되어서 만약에 30년을 근무한다고 칩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요즘은 대기업도 명예퇴직을 많이 합니다. 30년 근무한 사람은 오직하면 도둑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일을 배우는데 몇 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일을 배우는데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그게 지금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5년은 해야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주면은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잘할 거야. 그렇게 해도 5년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10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어디서 가서 명함을 내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 분야에 10년은 했다라고 해야만이 그래도 명함을 내밉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비공식적인 명함입니다. 따라서 한 분야에 10년은 근무해야 그래도 내 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30년 중에서 10년은 날아가고 20년 남습니다. 그러나 30년 중에서 또 5년은 또 쓸 데가 없습니다. 5년은 왜 쓸 데가 없느냐 하면은, 그것은 첫째는 기술이 놀라운 발전 속도에 있습니다. 기술이 놀라운 발전 속도와 환경이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기술이 놀라운 발전 속도와 환경이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야에서 발전은 없고 애물단지가 돼갑니다. 그러면은 일은 못하는데 아는 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년도 거의 쓸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5년은 회사로 볼 때는 불필요한 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떼고 나면은 잘 써봐야 1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이 국가의 정책이고, 또 이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이유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은, 첫째는 노조의 데모입니다. 노조의 빈번한 데모와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이 또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답보할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답보할 인력, 즉 젊은 인력입니다. 이걸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아마 이런저런 문제를 다 따져가지고 회사 임원진들이 아마 결정을 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뿌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형도 있고, 조선 기자재 업체도 있고, 문짝 만드는 회사도 있고, 아레어 콘크리트 타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초 산업이고, 이것은 뿌리 산업이고, 나라의 편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핵심 바닥입니다. 이러한 바닥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주물러 그냥 공장만 가봐도 60대가 보통 핵심 인원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외국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15년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근로자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어서 갚버리면 끝입니다. 한국에 남아서 누군가가 이 산업을 메꾸어줘야 되는데 메꾸어줄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 노동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이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 갈아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나라를 갚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아이들이라든가 자신들이 이 마누라 있는 나라로 본국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젊습니다. 이 젊은 인력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인구 재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약탈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약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나라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은 빠르게 흡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는 광고까지 내가면서 빠르게 흡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이 나이가, 이 뿌리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60인데 그 갭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누가 이 거대한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나요? 도대체 누가 이걸 메꿀 수 있나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잡고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법망을 거무하게 이용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바로바로 추방을 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빠르게 국적을 줘서 빠르게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늦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접근 방법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접근 방법은 있는 사람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따라서 있는 사람부터 자기 자신들이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빨리 우리나라 국적으로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빠르게 데려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고 원스톱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자신들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이 많은 행정 절차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하거든 현지에 있는 영사관이 논스톱 서비스를 갖추고 발벗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빠르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 의무도 그렇습니다. 언제 부족한 병사의 수를 채워놨습니까? 국방도 빠르게 외국이 젊은 인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지금 병장 봉급이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스리랑카 한 달 봉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장 봉급 200만 원이 넘으면 자그마치 7배, 8배의 돈이 됩니다. 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을 뺏으면 되지요. 다른 나라 사람, 우리 한국군에서 만약에 2년이나 3년 복무하게 되면 영주권을 준다. 단지 이 자신들이 나라의 국적을 없애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도 나도 짐 싸들고 젊은 청년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돈이 적습니까? 7배, 8배입니다. 병장 봉급만 줘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발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집으로 가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유행어를 만들고 싶어서 또 얘기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떡 많이 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루떡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뭐 송편도 있고 뭐 찹쌀떡 가래떡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자꾸 떡떡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이 패미들이 내 계정을 없애려고 당장 달려들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떡도 뭔 떡인지 모른다고 해야 떡입니다. 그럼 이 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떡 많이 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푹 쉬세요.